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은 격리분들 자리를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격리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카페나 아니면 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위탁사에 있을 때 매니저 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다시 들고 있어요. 너무 많은 근간 한 5명 정도의 격리를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한 4분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하셨고, 이제 면접도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의 격리실무에서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그 다음에 업무대행, 회계대행,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머리를 좀 잘랐더니 아주 얼굴이 더 달덩이처럼 보이는 그런 좀 아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사실 취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로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리를 좀 구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위탁사에 있을 때 많은 격리분들을 뽑았을 때 요런 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거는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주의사항. 첫 번째, 증명사진은 첫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력서 딱 제출하면 거기 증명사진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증명사진을 제대로 문서 포함을 안 해서 X로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증명사진을 잘 찍어서 하셔야 되는데요. 증명사진은 좀 이왕이면 좀 예쁘게, 너무 예쁘게 하는 게 예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그 사진을 보고 인상을 보고 이 사람 괜찮구나 라고 해서 더 호감을 가질 수 있겠죠. 특히 여러 명이 넣었을 때는 그 중에 얼굴이 아무래도 호감이 가는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겠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찍은 사진, 되게 포샵 너무 많이 된 거, 요런 거를 우리 이력서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런 사진을 넣었냐,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그분은 어떤 소장님이 그 사진이 너무 인상 깊었다, 재미있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면접을 보러 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꾸준히 그 사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좀 소장님이 시선이 좀 특이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얼굴에 턱을 댄다거나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손을 올리고 찍는다거나 뭔가 특이한 포즈를 찍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자세에서 뒤에 이제 배경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미소를 살짝 짓는 그런 자신 있는 포즈나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고요. 과도한 포샵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소장님이 오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만두니까 격리 새로 뽑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오는 격리분이 너무 서문가 격리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서 사진이 너무 미인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소장님 좋으시겠네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면접 보러 오신 분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뭐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일단 안 뽑혔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이 예쁘게 그러니까 포샵은 하시는데 적당하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약간 더 예쁘게 포샵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지, 뭐, 홍현인데 정말 김태희 씨처럼 그렇게 포샵을 해놓으면 좀 불이익을 좀 당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분장이나 화장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변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사진은 정상적인 포즈로, 그리고 좀 약간 본인 지금 미모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 되게, 그리고 밝은 미소로 약간 활짝 웃는 것보다는 이제 살짝 미소 띤 얼굴, 이 정도로 해서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사진은 첫인상이니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이력서 쓸 때 이제 거짓으로 표기하시면 안 되고요. 날짜를 확인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력서를, 날짜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득실 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요즘은 인터넷 되게 발전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했고,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쓰시고요. 네이버 지식인에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력서를 썼는데 잘못 기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뭐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살짝 잘못 쓴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막 정말 문제가 되게 완전 틀리게 쓴 거, 경력을 막 1년 뭐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거, 이런 거는 사무소 위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건강득실 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그거 보셔서 거기 날짜 보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와 같이 이제 실수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의로 자신의 이력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무했는데 격리했다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했는데 막 3달, 4달로 늘린다거나, 막 6개월로 늘린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서무를 하다가 서무를 했는데 격리를 했다고 해서 가셨어요. 근데 당연히 실력이 드러나죠, 금방. 이게 뭐 누가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본인 혼자 해야 되는 건데, 뭐 경력 1년 있는 분들이 부가도 못하고 하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 개고생하고 한 3개월 있다가 결국은 그만두라 해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까 그 위탁사에서도 그 이력서하고 그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같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뭐 누가 알겠어라고 해서 이력서를 막 조작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가 이제 소장인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떤 분이 이메일 이력서를 보냈는데 거기다가 졸라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너무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평상시 그분이 그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 그래갖고 그게 비속어라고 생각을 못했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 비속어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요 근간에 들었던 어떤 얘기보다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저 여기 취업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졸라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오늘 좀 당황했고 황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속어 사용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쓰시겠죠. 그런 분 없겠죠. 그리고 그 단지에 그 맞춤법 있잖아요, 여러분. 맞춤법을 가끔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맞춤법 틀리는 거는 저도 사실은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너무 쉬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이렇게 틀리시면 이분이 무식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그 침해받지 않는다 할 때, 침해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침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더 이제 웃긴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그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이력서 받을 때 같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소개서가 개인정보 침해라 못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한참을 막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기소개서가 개인정보 침해래?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력서는 더 정보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름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집 주소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생년월일도 있고 자기의 뭐 졸업연도 입학연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게 더 개인정보 침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력서를 냈지 마시지. 거기서 원하는 자기소개서가 개인정보 침해다 이런 말씀하는 거는 좀 진짜 만약 개인정보 침해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그거 아니다 뭐 맞다 그건 모르겠지만 너무 오버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오버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연타로 만약 이렇게 썼으면 되게 웃기겠죠. 자기소개서는 개인정보 침해라 못 내겠다. 이렇게 쓰시면 소장을 2번 죽이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건강득실 확인서도 개인정보 침해라서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국민연금 그 가입서를 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그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서류를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력서는 아래 한글로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는 파워포인트로 기타 다른 거는 엑셀로 이렇게 자료를 보냈다면 그 담당자께서 그 한 사람 거를 3번을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담당자 편할까요? 안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래 한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력서 넣고 자기소개 넣고 이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한 번에 이분이 열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PDF로 각각의 파일들을 PDF로 모아서 보내주면 되겠죠? 전환해서. 그럼 이분이 보기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요. 우리 이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여기를 되게 이렇게 막 배경을 막 엄청나게 있는 걸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약간 이제 살짝 뭐 분홍색이라던가 노란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띄는 건 좋아요. 근데 막 너무 막 정신산란하게 여기 엄청 진하게 막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별로 센스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를 엄청 화려하게 한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제 개인 취향으로는 약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정신산란한 거, 이게 혼란스러운 거,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좀 유치한 거, 이런 거는 살짝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그 본인의 마음을 좀 피력해 주면 좋은데, 저도 근데 요즘은 저는 이제 이력서를 넣으면 대부분 막 20통 막 예전에 막 그렇게 왔어요. 이력서가 막 10통에서 20통은 기본으로 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거를 제가 보기는 보잖아요. 근데 어떤 게 조금 마음에 조금 이제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력서 메일 있잖아요. 이력서 메일 보낼 때 여기다가 인사를 보내고 안녕하십니까 뭐 누구누구 어디 어느 단지 뭐 격리 뭐 취업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 단지에서 열심히 자기는 꼭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장점 있잖아요. 저는 이 단지에서 가까이 삽니다. 저는 뭐 경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자격증을 열심히 따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요런 식의 그 멘트를 좀 넣어서 좀 진실성을 담아야 되겠죠. 대신에 그렇게 넣어서 해주면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만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근데 이거를 막 15줄, 20줄 이렇게 해서 막 장문의 빽빽한 문서를 쓰면 잘 안 읽겠죠, 사람들이. 여기다가 한 10줄 내외로, 8에서 10줄 내외로 간단하게, 그리고 뭐
꼭 저를 제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 이렇게 짧게 써주면 훨씬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초보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근데 초보분이라도 너무 그 업무에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상관없는 이력 있죠? 이런 거는 그렇게 굳이 거기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막 예를 들면 격리 직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 있죠. 그런 거는 안 쓰셔도 좋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거는 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력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경력이 너무 오래됐고, 또 위탁사 일도 했고, 어디 일도 했고,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격리분들 중에서 경력이 너무 많고 좀 화려하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이력서를 오히려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장님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격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알면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줄여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없는 직종이라면 굳이 기대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력서에 만약에 전 직종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이렇게 요강 같은 데 있다면 그걸 넣어야겠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건강기술학에서나 국민 공단에서 발행하는 그 가입 신청서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 이력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이런 거는 아마 직급이나 그런 거 정할 때 아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넣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증명사진은 정상적인 얼굴로 살짝 뽀샵을 해서 첫인상에 호감을 주도록, 그리고 이력서를 쓰실 때는 거짓으로 기재하시지 말고 날짜는 건강기술 확인서 같은 거 보시고 맞게 쓰시도록, 그리고 이력서 메일을 보낼 때 졸라라던가 어떤 비속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쉬운 글자로 오타를 쓰는 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력서 날짜 보낼 때 있잖아요. 그 날짜는 가능하면 그 당일 날짜로 변경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뽑으신 소장님도 있어요. 성의가 없다고. 이분 성의 없다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개인정보 침해라서 못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튀잖아요. 다른 거는 건강기술학에서 같은 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 침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분이 그 회사에 좀 맞춰야지 그 회사에 대고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개인정보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을 뽑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면 뽑겠습니까? 안 다니겠다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이분이 그냥 그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냥 이력서만 넣나 보다.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보낼 때는 한 번에 그냥 담당자가 볼 수 있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서류를 짜작짜작 나눠서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본인의 마음을 좀 피력해서, 정말 내가 여기 꼭 취업하고 싶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좀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이 너무 많거나 관련 없는, 혹은 조금 그냥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는 살짝 줄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뽑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너무 많은 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다시 내가 매니저를 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제가 가능하면 연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저한테 이렇게 요청 들어오는 거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카페 많이 오셔가지고요.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 이지집합 회계 컨설팅 연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제 핸드폰으로 연결되니까 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취업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빌면서, 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꼭 해주실 거죠? 약속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